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종종 계획을 세곤 합니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삶이 계획 없는 삶보다 가치 있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앞서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습관이 들어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점에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계획이 우리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진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실천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지를 내과학의 측면에서 해명하고 정말로 계획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인지 의문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2018 TEDx 와버 하이스쿨의 연사 박현수입니다. TEDx 와버 하이스쿨의 두 번째 연사 박현수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획에 대한 것인데요. 그동안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었던 계획이 정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다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방학식 날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열심히 떠올려보면 이날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시험 때 방학을 애타게 기다리며 담임 선생님이 나눠주신 하루 일과 계획표를 열심히 작성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다이어트나 운동을 할 때, 여행을 갈 때, 심지어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조차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계획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그 무언가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로 자리 잡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열망합니다. 또 우리가 열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죠. 그리고 철저한 고민 끝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계획대로만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실천이 있다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기말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말고사의 치르기 전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모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시험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이때쯤이면 많은 수행평가가 있었죠. 우리는 수행평가도 잘하고 학원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면서 심지어는 시험까지 잘 봐야 합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하는데요. 저의 경우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토요일까지 일을 다 끝내야 한다면 월요일날에는 국어 공부와 수행평가, 화요일날에는 수학 숙제와 영어 공부, 수요일날에는 과학 공부와 조별 수행평가 같이 각 요일마다 균등하게 일을 분배해 놓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분명히 보입니다. 각 요일마다 분배해 놓은 할당량을 성실하게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계획대로 토요일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월요일부터 제 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할 일을 미겨버리죠.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아직 4일이 남았잖아. 그리고 내가 화요일에만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죠. 화요일이 되면 저는 미뤘던 일은커녕 원래 계획했던 일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합니다. 다시 할 일이 수요일로 미겨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목요일로 밀리고 금요일로 미겨 결국 과제 제출 하루 전인 금요일이 되었을 때 시간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을 저만 겪은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겪어봤겠죠. 아니면 자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어째서 이런 비극이 종종 아니면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가역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게을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실천력의 문제를 치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실천력의 문제를 치부하기보단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뇌의 전두엽이란 부위는 우리의 사고력을 주관하고 행동을 조절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의 뇌인 거죠.
반면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시상의 일부를 통칭하여 일컫는 대뇌변형계는 감정의 뇌입니다. 전두엽과는 정반대의 뇌인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두 부위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데요. 이 두 부위로 인해 우리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이 두 부위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두엽의 경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고 서로를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결정하게끔 우리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반면 대뇌변형계는 미래를 등한시하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죠. 진정한 윤리를 즐기는 친구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마시멜로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면 어린이 참가자들을 데려와 마시멜로 한 개를 준 뒤 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한 개의 마시멜로를 더 주겠다는 이 실험에서 전두엽은 지금 당장 마시멜로 한 개를 먹는 것과 5분 뒤에 마시멜로 2개를 먹는 것을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고르게끔 합니다. 반면 대뇌변형계는 5분 뒤에 마시멜로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는 이 달콤한 마시멜로가 놓여져 있고 난 지금 당장 이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죠. 이 두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5분 뒤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 명은 2개의 마시멜로를 받고 한 명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웬만하면 차분히 계획을 세우죠. 러닝머신이나 스쿼트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대뇌변형계는 비활성화되는 반면 전두엽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이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두엽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죠. 바로 우리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우리를 공부를 할 때면 공부만 하고 놀 때가 아니면 놀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숙제가 너무 많지만 너무 놀고 싶어 남아있는 숙제를 제쳐두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5분 간격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거나 유튜브에 들어가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세워진 계획은 애초부터 우리가 지키기 힘든 계획인 것이죠. 또한 계획은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의지하게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다음날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할 일이 계속 미겨만 악순환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은 우리가 목표보다 계획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지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목표보다 계획에 집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이처럼 계획은 애초부터 우리가 지키기도 어렵고 많은 문제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는 삶이 계획 있는 삶보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라고요. 저는 이 의문에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반대되는 사실 한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근거로 내세울 실험은 톰 무잭이라는 학자가 진행한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처음 보는 사람 4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스무 가닥의 스파게티 면과 실, 접착 테이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한 개가 주어지죠. 이들은 18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재료들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탑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8분이 지났을 때 탑의 꼭대기에 마시멜로를 꽂고 탑의 바닥부터 마시멜로까지의 탑의 높이를 정한 뒤 그 높이가 가장 높은 팀이 이기는 게임이죠. 무잭은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몇몇 집단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 집단들은 바로 명문대 MBA 학생, 변호사, CEO, 건축가, 그리고 유치원생이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가 1위를 하고 유치원생이 꼴등을 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건축가는 직업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1위를 해야겠죠. 1위를 못하면 건축가를 때려치워야 합니다. 반면 놀라운 점은 유치원생이 2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MBA 학생과 변호사, CEO는 모두 소위 사회에서 머리 좀 꽤나 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고작 5살 먹은 유치원생들에게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 더 못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들에게서 유치원생에서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면 일단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떻게 탑을 세울지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한다는 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통념과 일치하죠. 회사의 비전을 계획하는 CEO 아니면은 변호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변호사는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은 우리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일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들이 탑을 쌓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치원생의 경우입니다. 유치원생은 게임이 시작하면 계획 따위는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무작정 탑을 쌓죠. 이렇게도 쌓아보고 저렇게도 쌓아보고 어쩌다가 탑이 무너졌으면 다시 쌓아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탑이 완성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네? 좀 더 높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탑을 더 쌓죠. 그렇게 두 번째로 높은 탑이 완성됩니다. 반면 CEO와 변호사 그리고 MBA 학생은 게임 시작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탑을 쌓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허비합니다. 마치 이들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마시멜로우 챌린지라는 게임은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처음 해보는 게임이란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파게티 가닥으로 탑을 쌓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일을 그들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히 계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 해보는 일을 계획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웠을 때야 비로소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획처럼 탑은 잘 세워지지 않았죠. 대부분의 경우 세워지지 않았고 세워졌다고 해도 너무나 낮았고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했지만 이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남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계획을 세움으로써 더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획하는 것들은 마시멜로우 챌린지처럼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 숙제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우리가 조별 수행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한 전제를 깔고 세워진 계획은 어느 한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연달아서 계속 지켜지지 못하죠. 어떻게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주 계획을 세곤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주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거나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의 우리의 뇌와 계획을 실천할 때의 우리의 뇌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계획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보다 더 중요시되어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개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은 오히려 우리의 기회를 줄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성과들을 더 낮추기도 하고요. 계획 없이 일단 해보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까 오거나이저 분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획 없이 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계획 없이 살자는 것을 말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계획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빈틈없는 계획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직접 부딪히며 일단 해보는 삶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 do it이죠.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